1919년 8월 12일 프랑스의 아름다운 샹티 성에서 협상국 잔당과 동맹국 간의 휴전이 체결되자 독일 국민은 5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참혹한 대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독일이 전쟁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부상했지만 독일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봉쇄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부의 독일군은 수차례의 유혈 공세로 인해 전쟁에 지쳐 있었으며 국내의 국민들은 낡은 정치 체제에 대한 개혁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봉기로 인해 오랜 긴장이 절정에 달했고 이를 대규모 군사력을 통해 진압하게 되면서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프로이센 참정권에 대한 약간의 개혁과 정부 내각 개편의 형태로 대중에게 약간의 양보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군부는 몇 달 동안 문민정부를 가면 갈수록 더 도외시했으며 문민정부를 도외시한 이 시기를 루덴도르프 독재라 칭했습니다. 1918년 말 논란이 되었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다시 시작된 것도 독일 외교관들이 프랑스를 최대한 압박하게 만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내전이 발발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도 이들의 불안한 로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에 들어서면서 군부 독재의 정당성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2월 제국을 입헌군 주제로 전환하기 위한 비스마르크 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가의회에 상정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브로크도르프 수상과 카이저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는 당연하게도 군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으며 루덴도르프는 반대의 의미로 사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부와의 비밀회담에서 군 내부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주는 대가로 그를 개혁주의 비전에 동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루덴도르프는 군부 내에서 고립되었고 준비를 마친 카이저가 그의 사임을 받아들이면서 루덴도르프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루덴도르프가 해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의회에서 3월 헌법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헌법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3월 헌법으로 인해 국가수상총독 임명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었고 선전포고와 평화조약을 하는데 제약이 생기긴 했지만 적어도 의회의 신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3월 말 1912년 이후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어 사회민주당 진보인민당 중앙당으로 구성된 보수 중도 진보 연립정부가 구성되었고 비렐름 졸프 전 식민지 총독이 초당파 총리로 선출되면서 제국의 질서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동부의 점령이 해제되어 여러 위성국들이 설립되었고 미텔아프리카와 독일령 동아시아 등 광대한 식민지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코민 러시아 공화국 영국 등 주변 강대국과 안정적인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독일이 주도하는 미테로유로파 경제블록이 창설되었습니다. 1922년 졸프 정부는 내각 내 의견 불일치로 붕괴했고 그 뒤를 이어 중앙당의 정치가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가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그는 굴욕적인 정치 스캔들로 인해 불과 몇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진보적인 사회민주당, 진보인민당, 중앙당 연정의 종말을 구하고 보수 세력이 다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많은 독일인들이 전쟁 이후 새로운 의회 지도부에 만족하지 못했고 새 정부가 독일을 세계 무대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강대국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내각이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시기인 1924년 영국 혁명이 발발하면서 내전에 시달리던 영국에 군사 개입을 제안한 외무장관 스트레만의 실수로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가 퍼졌고 불과 몇 주 만에 신정부가 몰락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 제국 내부에 크나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카이저는 전시총리였던 율리 폰 브로크도르프란 차우를 임명했습니다. 마지막 비스마르크주의자라고 불릴 정도로 타협주의자이자 뛰어난 외교관으로 알려진 그는 독일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브로크도르프는 영국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베를린에서 열린 식민지 회의에서 무방비 상태의 영국 식민지들을 미텔아프리카 관세동맹이라는 형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재편하고 러시아와 광범위한 경제 협약을 체결하고 식민지에서 대중국 원정군을 파견하여 북벌을 저지하는 등
독일을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이 혁명으로 인해 몰락하고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 뒷전으로 몰락하자 독일은 마침내 경쟁자가 없는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928년 9월 8일 독일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브로크도르프 총리는 향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재임 기간 내내 지휘했던 자유주의자와 인권 보수주의자로 구성된 연정은 3월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후 비렐름 마르크스와 요한 폰 베르슈토로프의 지도 아래 몇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동시에 독일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중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황금시대의 눈이 멀어 세계 무대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서쪽에서는 프랑스가 고립에서 벗어나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동쪽에서는 보리스 사빈코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러시아를 급진 민족주의로 이끌었습니다. 전쟁 전의 포위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당들이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큰 소용은 없었습니다. 융통성 없는 온건파가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가운데 20년대 중반 대연정에서 배제되었던 사회민주당과 오랫동안 변방 틈새 정당으로 남아있었고 독일 조국당이 점점 더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며 베른슈토로프 내각이 몰락했고 이번에는 3월헌법으로 인해 크게 제한된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카이저가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 주러시아 대사이자 카이저의 예스맨으로 알려진 초당파 외교관 헤르베르트 폰 디르크젠을 내각에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르크젠은 의회에서 지지자가 사실상 없었고 주요 법안 통과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불신임 투표까지 겪게 되지만 1936년 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는 두 거대 야당의 반대로 인해 불신임안은 다행히 무산되게 되지만 인근 노르웨이의 격동적인 상황으로 인해 디르크젠의 처지는 더욱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광범위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 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